아, 따다다다다다다. 자, 일단은 1, 2, 3, 4번까지는 다 맞아가지고 다 맞아서 넘어갈게요. 2번, 4번 해야 돼요. 2번, 4번? 자, 2번, 4번만 한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과목, A 과목, B 과목, C 과목,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받은 점수 76점, 75점, 76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 학년 평균이 68점, 66점, 그 다음에 71점. 표준 편차는 4, 6, 2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편차가 지금 8이죠. 편차가 8인데 표준 편차가 2니까 얘는 Z값이 2로 Z값이 2로 나옵니다. 평균에서 표준 편차 2배수죠. 지금 이거 봤지? 안 돼. 자, 얘는 9점이죠. 9를 6으로 나누는 거니까 1.5가 Z값이 됩니다. 얘는 5점이죠. 5를 표준 편차로 나눴으니까 2.5가 Z값. 그래서 B가 제일 못 받고요. C가 제일 잘 받고 A가 그 다음. 그래서 C, A, B 순서인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았대요. 아니다. 80점을 맞았을 때 합격이래요. 100점 만점에 80점. 자, 5만 명 응시했더니 평균이 82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응시자 5만 명의 평균이 82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상태로 나왔대요. 자, 근데 그때 이런 정규분포 안에서 합격자가 몇 명 나왔대요? 합격자가 34,575명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럼 80점 넘은 사람들이 34,575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는 이 비율 자체가 어때요? 5만 명 중에 통계적 확률로 찾아봐도 되잖아요. 5만 명 중에 34,575명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럼 얘를 5로 나누면은 만분의 5로 나눴으니까 6, 9, 1, 5. 그렇죠? 그럼 0.692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맞지? 692로.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아, x가 82일 확률이 0.692로. 그럼 이게 z값으로는 얼마로 나타나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z가 몇보다 커 나타나야지만 0.692로요?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 그쵸? 자, 그럼 요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얘가 편차가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8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게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로 나와야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2로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틀렸네. 평균이 82. 80점 넘. 미안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0.5구나. 0.191호니까. 그렇죠? 0.191호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5구나. 미안.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시그마구나. 그래서 시그마가 4로 나와야지만 됩니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번과 6번에 관련된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어때요? 실제 분포 중에서 실제 분포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으면은 이 실제 분포 그래프는 정규 분포에 하나씩 가까워진다고 얘기하죠. 그걸 나름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다가
실제 실제 분포를 정규 분포에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규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실제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건, 연속 확률 분포건 상관이 없이 실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정규 분포에 넣어도 계산상 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항 분포마저도 실행의 수가 충분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뽑은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정규 분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취지예요. 이해되죠? 다만 정규분포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로 문제를 푼다. 그죠? 그러니까 이항분포 중에서도 실행의 수가 충분히 많은 것들만 정규화를 우리가 직접 해서 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5번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볼게요. 5번. 자, 5번에서 보면은 490 컴비네이션 0 7분의 5의 490제곱 더하기 490 컴비네이션 1 그 다음에 7분의 2의 1제곱 7분의 5의 489제곱 이게 어디까지 가죠? 130번까지 가죠? 490 컴비네이션 130 7분의 2의 130제곱 7분의 5의 360제곱 이렇게 가니까 이거 싹 다 더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해서 딱 어때요? 여기서 많이 본 건데? 그쵸? 이항분포에서 많이 본 거죠? 이항분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 질량하면서 PX가 K인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은 얘는 490 컴비네이션 K 그 다음에 성공 횟수가 빵번이잖아요. 한 번이면 7분의 2의 1제곱 성공 확률이 7분의 2 실패 확률이 7분의 5 그쵸? 이런 확률 질량 함수의 이항분포 내용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PX가 빵일 때부터 X가 130일 때까지 확률을 다 더한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얘는 표로 놓고 본다면 그렇죠? 이거를 정리해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X라는 확률 함수를 B, N, P라고 잡아놓으면 그때 확률 질량 함수에 관련된 확률 분포표 무조건 성공 횟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491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얘는 지금 빵번부터 130번 성공할 확률 이걸 다 더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거 어떻게 더해요? 그쵸? 당장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 그쵸?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실행의 수가 충분히 많잖아. 이게 어떻게 실행의 수가 충분히 많다고 얘기하지? 보통 몇십 번만 해도 정규분포 그래프 비슷하게 가요. 몇십 번 정도만 해도 진짜로 근사값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기준치가 어떠냐 NP 또는 NQ의 곱이 정말 작은 애들은 5 이상인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실행의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만 돼도 정규분포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실행의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값을 구해요. 맞아.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확히 답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거든. 이걸 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7분의 1이라는 부모가 치니까 어쩔 수 없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의 수가 몇십 번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정규분포랑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냐면은 한 실행의 수가 한 30번 정도만 돼도 빵번 성공,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 네 번 성공 이런 식으로 점들이 나와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공 횟수 자체가. 괜찮나요? 2, 3척이니까 빵번 성공,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점들을 히스토그램처럼 연결해 보면은 얘가 정규분포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프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몰라 여기서 평균 표준 편차 구해가지고 정규화 시켜서 계산하자. 왜? 별로 안 날 거니까. 이걸 언제 다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인데도 불구하고
시행횟수가 충분하면은 정규분포를 계산한다. 왜 정규분포가 굉장히 강력한지 이해돼요.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다 무시하고 그냥 얘로 다 때려박아요. 지금 통계학자들은. 이걸로 다 계산해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근사해요. 그래서 그냥 씁니다. 그렇죠. 굉장히 근사하기 때문에 씁니다. 정확한 값은 안 구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계산하려고 그러면 한참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런 이항분포에서 x가 빵번에서 130번 이하의 확률을 계산해달라. 그렇죠. 요게 지금 요거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왜? 이항분포가 충분한 시행횟수를 가지면은 정규화해서 때려박아도 되니까 평균은 그러면은 70의 2배, 140. 표준 편차는 여기다 7분의 5 곱하죠. 그죠? 7분의 5 곱하면 20의 5배 100. 그러면 10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는구나. 이거 실제로 490번 가지고 성공 확률 가지고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럼 얘는 빵번 성공, 빵번 성공 확률값이 있긴 할 거예요.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이렇게 하다 보면은 140번째에서 성공 확률이 진짜 제일 높게 나오고요. 쭉 나오다가 저기 490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없어요. 괜찮네?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비슷해요. 대충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에다가 계산하자. 어차피 이런 실질적인 점 가지고 확률 다 구해서 더하나 이걸로 정규분포 그래프를 가지고 구하나. 그쵸? 140인 거 가지고 그러면 0부터 130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Z값. Z로 환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표준 편차 10으로 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14잖아. 이런 거 없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시해요. 무시해요. 이걸 무시해요. 왜? 자,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0번보다 작게 성공할 확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정규분포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쓴다. 왜? 이게 0.0000000000001 이게 이스라 만화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찾겠다고 마이너스 14 집어넣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오차는 있어요. 당연히 오차는 있습니다. 그치만 굉장히 근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Z값이 1인 경우가 0.3413이니까 잠깐만 여기가 0.3413 그럼 여기는 0.1587이네.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0.1587이구나. 한마디로 내가 490번 시행했을 때 130번 이하 나올 확률은 15.87%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 풀 때는 어땠냐? 이미 정규분포를 따를 때라고 해서 이미 정규화를 다 해준 걸 문제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 정규화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이항분포 정도는. 그렇죠? 왜냐면 다른 것까지는 안 줘요. 다른 것까지는 좀 잔인하니까. 근데 이항분포는 우리가 직접 정규화할 수 있지 않냐. 평균 분산 뽑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평균 분산 뽑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정규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예요.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응? 아니 잘 생각해 볼게. 우리가 겨울을 싹 나열한 거 아니야? 겨울을 싹 나열한 거지. 맞아. 지금 얘는 490번 중에 몇 번 성공한 거야? 이거 보통 우리가 성공 횟수로 잡잖아요. 490번 중에 0번 성공했지. 0번 성공할 확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한 번 성공했으니까 한 번 성공 확률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횟수를 K로 잡으면 7분의 2가 성공 확률. 오케이.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X는 성공 횟수예요. 이항분포는 무조건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정의가 다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6번도 한번 좀 볼게요. 6번도. 어차피 이거 뒤에서 문제 풀 거라서 지금 미리 설명한다고 생각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때는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을 때는 1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1200번 반복했을 때 자, 동전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점, 그 외에는 마이너스 1점. 그걸 1200번 반복한대요. 자, 반복하니까 매번 시행 확률이 똑같다면은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점수의 총합이 12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괜찮나요? 그럼 당연히 점수라는 걸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점수를 변수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점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x가 12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근데 봐봐요. 점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가요? 아니죠. 모두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가요. 괜찮죠? 아, 그럼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네.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성공 횟수. 모두 앞면 나오는 횟수. 그러면 성공 확률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로 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걔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데 시행횟수 몇 번? 그죠? 1200번.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이 나올, 한 번 시행했을 때 모두 앞면 나올 확률은? 그래서 4분의 1이죠. 그럼 이런 이항분포를 가지고 앞면 나오는 횟수와 점수 사이 관계를 찍어줘야 돼요. 그럼 점수는 어때요? 점수는 앞면 나온 횟수만큼은 3점을 더해주고요. 1200번 중에 앞면 나온 횟수를 빼면 뒷면 나온 횟수죠? 네. 그만큼은 1점씩 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4y 빼기 1200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지 않지만 y는 이항분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 대신 이걸로 다 바꿔버려요. 그럼 4y 마이너스 1200 이 120 이상의 확률로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가 식이 되게 깔끔하고 확실하게 잘 나와요. 진짜로. 자, 그럼 얘는 1200 넘겨서 y로 나누면 얼마예요? 330이 되겠죠. 한마디로 앞면이 33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1200번 시행해서 앞면이 330번 이상 나올 확률을 언제 다 구해요? 그치? 얘처럼. 그쵸? 그래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잖아. 얘는 330의 값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숫자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쉬워서 그렇지 미지수 껴있으면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요것도 할 줄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바꿔서 정규분포로 만들어 볼게요. 사실 뭐 이 정도야 뭐 평균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은 4분의 3 곱해주면 되니까 75에서 100, 225죠? 그럼 15의 제곱이네. 그럼 얘는 뭐예요? Z값이? 편차 30. 표준 변체 15로 나누니까. 그 2가 되죠? 그러니까 Z가 2 이상의 확률을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어렵지? 이거 진도 아직 안 나간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6번이. 이거 그냥 무조건 나와, 내신에서. 6번은 우리 기말고사 서술형 2번. 우린 서술형이 없구나. 서답형. 우린 서술형이 있구나. 근데 외우는 거라. 미리 다 주어주니까. 우린 서술형에 나올 거야. 이미 다 줄 거야. 서술형에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답형 아마 한 4번쯤 나올 거야. 4번씩 나오면 4번씩 되는 거지?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미지수 좀 끼면은 서답형 5번이 될 수도 있어요. 미지수 좀 끼면은 진짜로.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노릴만 해요? 노릴만 해요? 이거 노릴만 하지. 이거 무조건 맞아야 돼. 그래서 서다 뭐에 나왔을 때? 노릴만 해. 미지수가 좀 껴도 지금 풀이가 이게 다예요. 미지수로 나와도. 근데 그러면 뭐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되게 많이 틀려요. 진짜로. 그래도 많이 틀려. 저희도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 16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도. 서술형 문제 쉽게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게 많아가지고 응. 그냥 객관식 16번으로 그치? 낼것 같은데. 단답형으로는 안 낼 것 같아. 단답형으로는. 아무튼 좀 그래요. 똑같은 객관식 나오는 게 제일 짜증나긴 해. 그치. 객관식. 우리도 서술형. 20분을 때려박아도 찍은 거보다 더 나오고. 맞아. 씁쓸하다. 우리도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뭐 우리는 어차피 내신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수능은 미안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나올 가능성이. 왜? 늘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해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에서 산더미처럼 나와요. 엄청 중요해요. 정규분포 단원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규분포에서 보통 확률 구하는 무난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요. 고난이도 문제는 추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나갈 거 아무튼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이 0.028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왜? Z가 2일 때가 0.4772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면 그렇죠? 0.028로 나오게 됩니다. 120점 나오는 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20점 나오려면은 야, 2% 확률로.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나갈 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그렇죠? 방금 한 내용입니다. 이항분포라고 하더라도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다면 우리는 정규화시켜서 정규분포로 문제 풀어도 된다라는 거. 그게 정규분포가 굉장히 현대 통계학에서 중요한 이유예요. 모든 통계 수치를 다 정규분포로 다 해석해요. 진짜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만 하다 많은 거예요. 왜? 아니 이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일이 없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미 딴 걸로 구하고 그걸로 나타날 비율만 구해주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322번 요거 하나만 일단 가뿐하게 풀어볼게요. 방금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항분포를 안 배웠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이항분포 우리 이전에 이미 다 했어.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잠깐만. 16, 4, 4, 0.5랑 1.5. 오케이. 맞네요. 오케이. 왜 망했어? 아니 지금 다 했다며.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 이거 안 했어요. 평균이 어디까지 했다 그랬지? 이산 확률 분포 중반? 뭐야? 평균 구할 줄 안 해. 평균 그리고 분산이 25분의 4를 곱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다 5분의 1만 곱하면 되지. 5분의 1이고 16이니까 Z가 4 이게 4잖아요. 그치? 그러니까요. 응. 여기서 여기는 0.5 곱한 거고 여기는 1.5 곱한 거잖아요. 응.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응. 더하는 거. 그치? 어려워요? 근데 이거 안 배웠잖아요. 아니 뭘 아면 방금 그래서 내가 설명한 거잖아. 그래서 5번 6번 설명할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미리 설명한다고. 아까 잘못 넣었는데 거의 다 한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다. 이거 안 되는데요? 잠깐만. 평균 얼마지? 100이요. 평균. 저건 이항분포 BNP고요. NM 시그마 제곱으로 바꿔야지 정규분포로. 왜냐면 78번 성공부터 86번 성공까지 확률 다 구해서 더할 자신 있을까? 아니요. 없지. 시행의 수가 100번이면 충분히 많은 거예요. NP. 그 방금 5번 6번 설명한 거 기억날까? 네. 오케이. 요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5번 6번이 오늘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나는 실수로 이거 나간 줄 알고 집어넣었어. 근데 안 나간 거라서 5번 6번을 설명하면서 오늘 진도 나갈 걸 미리 설명했다. 그러면 다시 이거 바꿔.
그치.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그치. 정규분포로 문제 풀자라는 거야.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항분포 문제를 언제는 정규분포로 풀고 언제는 정규분포로 안 푸냐? 확률 구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당장 우리가 1322번 보면은 78번 성공부터 86번까지 성공? 그쵸? 이러려면 78번 성공할 확률, 79번 성공할 확률, 86번 성공 엄도 안 나죠? 그럼 충분히 많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충분히 안 많은 건 어떤 거냐? 막 x가 3일 때 확률. 이렇게 딱 한 개 정도. 실제로 컴비네이션 써서 막 5제곱 해보면 확률 구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정규분포로 안 들어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화이팅. 아, 진짜? 왜 이거 답지 안 돼요? 아니, 질문 말이야. 질문 64하고 2분의 1이잖아요. 응. 30이고 이거 4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Z 이렇게 변화하면 되잖아요. 응. 근데 왜 4로 나눠요? 표준 편차니까. 그건 분산이잖아. 응? 분산이 4인 거고. NM 시그마 제곱이지? 시그마 제곱. 잠깐 그럼 지금까지 계속 표준 편차라 이거 한 거예요? 아니 잠깐. 아니 이거 왜 이거 지금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모르겠다. 아니, 정규분포 지난번에 나간 거야.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 4가 아니라 16이에요? 4가 아니고 2지. 분산이 4인데. 잠깐. 응. 이게 분산이에요? 이거 분산이네. 그래. 이기네. 그치? 40대 나면은 응. 80대 하니까 112? 아니, 잠깐만. 40이 2돼야 되잖아요. 아니네. 40이 뭐 돼야 되는데. 아니야. 잠깐. 32 편차 얼마예요? 30이 편차요? 없는데. 0이지. 네. 그러니까 Z값 0이고. 40은 편차 얼마지? 모르죠. 편차. 8. 8. 표준 편차. 2분의 1. 표준 편차 2지. 2. 그럼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Z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러니까 잠깐만. 실제로 하면 안 돼요? Z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Z는? 그 분산의 계수. 분산이 아니고 표준 편차 계수예요. 표준 편차 계수.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Z 계수만큼 더한 게 X 값이에요. 그러니까 X 빼기 M이 Z 시그마인 거고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 놓으면 Z 값인 거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Z 값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정규분포 쓸 때는 평균 분산을 쓰는 겁니다. 평균 분산을 쓰는 거예요. X가 BNP면은 얘는 평균이 NP고요. 분산이 NPQ지. 그러면 X는 정규분포 뭘 따라가냐? 평균과 분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루트 NPQ가 표준 편차예요. 괜찮지? 얘가 시그마고 얘가 M이에요. 오케이.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 혼자 할게요. 아니야, 지금 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B, N, P가 되겠고요. 자, 얘는 정규분포 따라가죠. 평균 80. 그 다음에 5분의 1 곱하면 16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지금 4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이니까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가 되겠네요. 6을 4로 나누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Z
1.5. 그래서 얘는 0.1915에다가 0.4332 더해지는 거니까 0.6247.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오케이. 정리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327번 좀 한번 가볼게요. 1327번. 벌써 거기까지 풀었어? 그냥 사실상 이거만 정리하면 돼. 그치, 93. 이만큼인 거 하나 하고 이만큼인 거 하나 하고 맞았네. 얘만 따로. 오케이. 맞았어요? 이게 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야. 오케이. 제가 답 체크, 계산 좀 제대로 하고 답 체크하면 안 될까? 이거 거기서 거긴데? 아 이게 하나가 더 있네. 이런 함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석이처럼 대충 한 사람 나올까 봐. 안 돼. 이래놓고 수능에서 틀려봐. 가슴 아프다니까. 이거 바뀌어? 맞아요. 이러고 하면 돼요? 응. 아,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시그마. K가 87부터 96까지 100 커미네이션 K, 그 다음에 10분의 9의 K제곱, 10분의 1의 100 마이너스 K제곱. 그쵸? 자, 요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예요. 확률 질량 함수. 자, 요거는 X가 K일 때 확률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시행횟수가 100번이죠? 시행횟수가 100번. 요걸로 X라는 이항분포식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시행횟수 100번이고요. K번 성공하니까 성공 확률은 10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X는 K인데 K가 87부터 96까지. 그러니까 통째로는 뭐예요? 얘는 P, X가 87일 때부터 96까지로 더한 걸로 봐도 되는구나. 근데 요게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으니까 우리는 정규분포로 가고 싶고요. 평균이 90 나오고 분산이 9 3제곱이네요.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얘는 사실상 Z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0.3413에 0.4772를 더했으니까 0.8185. 그렇죠. 81.85%가 될 겁니다. 뭐 중간 문제는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좀 쉬우니까 1339번으로 일단 가볼게요. 미안해. 1339 중간 문제는 좀 생략해 볼게요. 1339 다 똑같아서 끝낼 거예요. 오늘 다 모평균 추정은 설명할 게 엄청 많아요. 개념 설명만 1시간 동안 해야 돼요. 모평균 추정은 지금 모길반 친구들 지난번에 모평균 추정 한번 설명했는데 그쪽이 진도가 더 빨라요. 왜냐면 셋으로 나가니까 양이 훨씬 적어가지고 거기는 우리는 뭐 단원 하나 나가면 유형이 한 30개 40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긴 유형 한 6개면 단원이 끝나.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연습량이 좀 턱없이 부족해. 근데 추정을 설명했는데
수업이 딱 끝나는데 한 명은 아예 하나도 모르겠대. 왜 그런 거야? 진짜 개념이 어려워요. 되게 헷갈려. 일단은 평균만 세 종류가 나와요.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이러면서 막 평균만 3개 나오고 분산도 3개, 표준편차도 3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아, 빠르다. 네? 빨라요. 오케이. 이거 풀었네. 그냥 이렇게 그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를 하는데 상관없네. 어차피 다 하나하나씩 만들기 귀찮겠다.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어차피 예. 점수 환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맞아요? 맞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동전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쉬워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응, 그치? 이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이거 한번 풀었을 때 150이고요. 응. 똑같은 거 두 개 색깔의 공에 나오는 확률이 5분의 2잖아요. 5분의 2는 평균이 60이고 응. 거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응. 이렇게 되먹은 거잖아요. 6의 제곱이니까 많이 돼요. 되잖아. 그치? 이거 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응. 표준정기용포가 뭐였지? 표준 정기분포는 정기분포를 표준화시킨 건데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은 거야. 상용 로그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를 0, 1로 기준 잡은 거예요. 표 만들려고. 그 평균이고 표준편차인데. 그래서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은 정기분포를 표준 정기분포라고 얘기해요. 그냥 Z. 그러면 여기서 3이라는 거지. 자, 50이고 5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맞아. 그치? Z는 어차피 시그마 계수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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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같은 색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얘는 시행 횟수가 150번이고요. 성공 확률이 5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것만 2개 뽑는 것과 검은 것만 2개 뽑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2의 확률로 같은 색 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같은 색 공의 횟수가 72번과 75번 사이에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정도로 시행 횟수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정기분포로 가도 되고 평균 60회가 되겠죠. NP니까. 그러면 NPQ는 여기다 5분의 3 곱했으니까 36. 그렇죠? 얘는 표준 편차 6인 상태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72라는 거는 편차 10이니까 표준 편차 6으로 나누면 Z값이 2인 상태가 되겠고 표준 정기분포로 보는 겁니다. 자, 얘는 Z값이 2.5가 되겠네요. 그쵸? 아, 얘 그래프로 놓고 본다면 Z값이 2에서부터 2.5까지 그쵸? 6을 계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0부터 2.5까지의 Z값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Z값을 빼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0.4938에서 0.4772를 빼니까 0.0166 그쵸? 0.0166 1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중간 문제는 다 똑같으니까 미안 넘어갈게요.
우리가 3시 반에 시작했지? 오케이. 맞아. 자, 그러면은 저기 앞에 유형 3번도 하나만 좀 가봅시다. 유형 3번도 하나? 얘는 2개로 갈게요. 자, 1345번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345번.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유형이 몇 개 없네. 그치? 아, 이건 얼마 안 돼요. 응? 에이, 설마. 이항 분포를 정규화시켜서 확률 계산하는 문제일 뿐이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예스다가요. 거를 먼저 정해서 이걸 하고 얘를 하는데 얘가 여기 범위잖아요. 이거 1 빼잖아요.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1인 거 빼는데 이걸 어디서 빼야 될지 그러면 얘네 안에 더한 거를 무언가에서 빼면 얘네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항이 몇 개예요? 40부터 65까지면? 25개. 40부터 65까지 자연수 개수 26개. 그러니까 시그마를 1도 시그마, P도 시그마. 그럼 1은 시그마 하면은 25. 그치 26. 아 26만 26에서 그죠 확률 정화 빼주면 되는 거지. 각각 하면 돼요. 그치 따로따로. 오케이. 어우 다들 어렵지 않게 풀었네. 그쵸? 아니 어렵지는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치? 자 x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시행횟수가 400번, 성공 확률이 2분의 1. 아, 이 정도로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은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분산은 100이니까 표준 편차 10인 상태. 자, 그러면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77인데 솔직히 뭐 이거 그래프를 그리나 안 그리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평균이 200이야. 그러면 모두 작거나 같은 게 0.977이면은 k 값은 지금 평균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쵸? 자, 요게 0.977이. 그럼 절반 0.5. 아, 그럼 여기가 0.477이네요. 한마디로 z 값은 0 입장에서 k가 2로 나와야 되겠죠? 그쵸? 한마디로 k의 표준화 값이 2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k는 그냥 220으로 등장을 합니다. 220. 이렇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하나 미안해 유형 3번은 그냥 끝내고요. 유형 4 아닌가? 하나 더 할까? 괜찮아? 오케이. 자, 유형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전에 그 우리 했었던 거 있죠? 뭐 취소율에 관련된 거. 그쵸? 그 과다하게 예약한 것들에 대한 취소 비율에 관련된 건데 비슷한 문제입니다. 1352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5분의 1이 취소합니다. 5분의 8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는 뭘로 보여도 상관없어요. 성공 확률을 5분의 1로 잡으면은 최소 횟수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항분포로 잡았는데 지금 시행 횟수는 몇 개예요? 예약을 400개 받은 거니까 400으로 잡아야 됩니다. 336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예약자들 중에서 취소를 하냐 안 하냐가 되는 거니까 400명 중에서 취소를 하냐 안 하냐로 가야 돼요. 그때 취소할 확률이 5분의 1인 걸로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x가 성공 횟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 취소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x는 성공 횟수, 취소 횟수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5분의 4로 잡으면은 예약한 사람이 취소 안 한 횟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객실이 부족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취소 횟수가 64개보다 작을 때네요. 작을 때. 그렇죠? 작아야지만 객실이 부족하겠죠? 64명 최소보다 작아야만 돼요. 응, 맞았어. 아니 짝수의 눈이 적어도 한 개 나오는 거면 확률이 얼마예요? 1마이너스 홀수만 나오는 게 홀수만 나오는 게 4분의 1이지. 다른 두 개. 그치? 오케이. 그래서 80에다가 5분의 4 하니까 64. 8 맞네. 그러면은 평균 80에서 64보다 작게 취소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가 객실이 부족. 평균적으로 취소를 80명이 할 텐데 (64명이) 취소하면 딱 맞아떨어지고 64보다 적게 취소하면 객실이 모자라고. 자,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를 시행해서가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5분의 4를 곱하면 64죠. 표준 편차는 지금 8이에요. 8. 자, 그럼 얘는
뭐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면 취소자가 64명 나왔을 때는 객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64보다 적게 취소하면은 예를 들어서 63명 취소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337명이 오는 거예요. 객실은 336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평균적으로 80명이 취소하는데 취소하는 사람이 64명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를 구해달라라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Z로 환산한다면 0. 얘는 표준 편차 8로 나눈 거죠. 편차 마이너스 16을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64 하나 확률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0.028 그렇죠? 2.28%의 확률로 객실이 부족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박한. 그러니까 336개만 예약해 놓으면은 아쉽겠지. 400개 예약해 놔도 그죠? 문제될 일이 2%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런 문제 왜 만드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그 비행기 그 항공권 판매할 때 좌석이 이런 식으로 336개 있어요. 몇 장 팔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400개 팔아요. 근데 여기까지 나온 것들을 놓고 보면은 비행기 티켓을 저희가 살리기. 어차피 나중에 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항공사에 근무한다고 쳐볼게. 항공사에 근무하는데 야, 여기까지 나온 취소율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 팔아야 문제 안 생길 것 같아. 계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진짜로. 그럼 여기까지 취소율이 20%니까 336개면은 400개 팔아도 문제될 확률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64개를 더 팔아도 남겨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의미 있지 않아? 의미 없나? 티켓에서 영화관 티켓처럼 다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안 돼 있어. 그냥 뽑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매를 해놓잖아요. 예매를 해놓으면은 클래스만 정해놓고 좌석은 랜덤이에요? 랜덤이야. 클래스만 정해놓고 가서 이제 탑승 수속하러 들어가면은 거기서 좌석 번호를 지정해줘요. 아니 많이 안 타봤어. 그냥 몇 군데 가봤어. 몇 군데. 아니 오할 게 아니야. 아니 제주도만 가도 다 똑같이 해요. 제주도 가도. 아니 쌀 때 가면 한 5만 원이면 가. 진짜로. 그래서 어디 가요? 저 부산도 비행기 타고 가는 마당인데. 경비행기로? 뭐 경비행기. 경비행기. 혹시 뭐 전세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가지고 계세요? 없지. 그거 얼만데. 엄청 비싸요. 몇 군데 안 가봤어 진짜. 아무튼 좀 그래요. 나중에는 탈 일이 많을 거야 진짜로. 난 침묵할래. 자, 그럼 유형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중요해지는데 아쉽게도 요게 지금 뭐 점수 얘기가 지금 없네요. 점수 얘기가. 여기도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봅시다. 저기 1356번.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서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너무 쉽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표를 2개 만들면 돼요. 맞아요. 97.88, 102.75. 오케이. 2.10, 2.75. 오케이.
시간 너무 빠르다. 좀 이상한데요. 어? 저런. 자, 얘는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X가 향수 한 병의 용량이에요. 향수 한 병의 용량. 그 용량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 100g, 만들 때마다 평균 100g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1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때 97.88g에서부터 102.75g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만 정품으로 판정해서 판다라는 겁니다. 97.88. 다 나왔는데 응. 정품의 개수가 몇 병일지 어떻게 알아요? 비율상 찾자라는 거예요. 98.28 아니에요? 98.28%로 정품이 나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얘는 향수 한 병 뽑을 때마다 정품이 될 확률을 뽑을 수 있겠죠? 이 확률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거 얘는 매 시행마다 정품이 될 확률을 가지고 뽑는 성공 횟수. 뭐예요? 정품 횟수예요. 자,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라가겠죠. 왜? 몇 병? 10,000병을 생산하니까. 10,000병 생산하는데 한 병 생산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P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이 성공 횟수가 얼마? 9,828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이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할 확률. 오케이. 말이 왜 안 돼? P가 98이에요. 100가 98%. 진짜요? 0.9까지 98%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편차 빼면은 마이너스 2.12. 그렇죠. 마이너스 2.12. 표준 편차로 나눠도 똑같죠. 2.75. 그래서 2.12에다가 2.75 더하면은 진짜네. 0.98이네요. 98%의 확률로 정품이네요. 아니, 성공횟수잖아요. 성공횟수. 성공횟수. 그럼 성공횟수가 9828 이상인 확률. 아니, 이거 이항분포잖아요. 매번 시행할 때마다 10,000번 시행하는데 매번 시행할 때마다 98% 확률로 정품이 나오잖아요. 시행횟수 충분히 많죠?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로 또 바꿔서 문제 풀 수 있겠지. 그쵸? 얘는? 그쵸? 아,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평균적으로 9,800번 9,800개의 정품이 나오겠고 평균적으로 분산은 0.0이니까 196 나오겠죠. 아우, 그러면 196은 14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정규분포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잖아요. 그러니까 Z가 2 나와야 되는데 Z가 2면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0.5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0.5 더 하는 거지? 우리도 끝났나? 여기서 X가 뭐예요? X? X는 의미를 붙이기 나름이에요. 5분의 1을 확률로 잡았잖아. 그럼 그 확률이 성공한 횟수예요. 항상. 그러면 5분의 1은 최소 확률이잖아요. 최소 횟수예요. 최소할 확률로 성공하는 거니까. 그럼 최소가 성공하는 거니까 최소 횟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 횟수가 될 텐데, 그럼 최소 횟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64개보다 작게 취소해야지만 객실이 부족한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성공 확률을 5분의 4로 잡으면은 400에서 이걸 뺐는데 4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하하하 오케이. 이거 될까? 안 됐어요, 쌤. 자 그러면은 NM 시그마 제곱이죠.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9,800병이 나오지. 만 병이 아니지. 그죠? 9,800병.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품의 수는 9,800병을 평균적으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정품의 수가 9828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인원비 구해달라는 거죠? 인원비. 그렇죠? 그럼 당연히 표준화 시킨다 그러면 얘는 빵이고, 얘는 얼마예요? 편차가 28이니까 표준 편차 14로 나누면은 Z가 2 이하의 확률이네요. 그쵸? Z가 2 이하의 확률. 그래서 Z가 2일 때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은 0.5에다가 0.4772를 더한 거라서, 그쵸? 0.5에다가 0.4772를 더한 거니까 0.9772.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형 5번도 나름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확률 구하기인데, 이항분포의 확률 자체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이항분포 확률을 정규분포로 구한 다음에 그 이항분포가 또 시행횟수가 많아서 또 정규화해서 문제 푸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조금 길어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미안해. 모평균 추정 들어가기 전에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해볼게요. 이거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평균 추정 아닌데 통계식 추정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 1381번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풀었어? 이걸 풀었어? 그건 아니죠. 하나만 좀 해볼게요. 표준 편차가 분산 Z니까.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추정으로 갑니다. 응? 원수네. 단수가 왜 나와 여기서? 원수 흐름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니에요. 쓰긴 쓰는구나. 잠깐. 이거 이렇게 했어. 응. t가 0일 때 2일 때 최대 아니니까. 응. 4, 12, 8, 1, 8, 4분만 이거. 응. 그리고 여기 4 나오면 되잖아요. 분산 이거고. 근데 봐가 말하면 까먹었어. 응? 하하하하. 최대가 4네. 응. 그러면은 Z가 4라고? 아니 Z가 최대인데요. 응.
T가 2고 이거 보면 아, 이 얘기죠? 그때 이것만으로 아실 리가 없네. 최대 평균. 작아지냐 커지냐?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표준화하기 전에 그래프가 되게 보기 힘들어요. 평균이 t고 표준 편차가 t제곱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쨌거나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값의 최대를 구한다? 이거 z로 환산했을 때 z값이 크면 클수록 최대가 나오죠? 얘 그냥 z로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죠? 그냥 이거예요. 약간만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래서 분모자에다가 t제곱을 곱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면 됩니다. 이해될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스포를 잠깐 했죠. 도함수를 활용한다. 맞아요. 3차 함수를 이용해서 좀 들어갑니다. 박지도 뽑으면 되잖아요. 오, 맞네. 오, 맞았네. 다 맞았네. 오, 맞았어요. 오케이. 이해돼, 확실히? 네. 오케이. 뒤에 약간씩 더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는 아, 아깝다! 네? 0.5를 안 더했어. 0.5요? 왜냐면 이해하지. 왼쪽까지 다 더해야지. 이하죠. 오케이. 이해하죠. 그게 답이에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이런 게 나와요? 진짜로. 이렇게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준비 상태에서 이걸 처음 맞닥뜨리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 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지금 풀었잖아. 그런 거 헷갈리잖아요. 아, 헷갈리지만 정의대로 풀면 되잖아요. 8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몇 개만 그래. 몇 개가 4점들만. 3점짜리까지는 괜찮아요. 4점 3개. 3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통계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여기서. 뭔가 잘못 온 거 같거든. 이거 얘 2분의 3보다 작을 때가 최대니까. 어차피 0보다 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px가 이거라고 생각한 거지, 일단. 틀렸죠, 이거. px가 어떤 거? 제가 생각한 모양 이거거든.
일단 틀렸어요. 그럴 것 같아. 4점이 수능에서 어떻게 해요? 4점이?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10개. 아니, 그거보단 많아요. 일단 선택 과목 다 기억나는데 선택 과목은 3개.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는 19, 20, 21, 22. 16번부터 18번까지가 3점이었고 객관식이 몇 번부터더라? 10번부터 15번까지였나? 미안해. 기가민가하네. 10개 넘는 건 재수는 생각보다 끝나고요. 당연하지. 그래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1등급이 재수생들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컷이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80점 초반이 나와. 30점 후반이잖아요 이번에. 그렇긴 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은 게 뭐예요? 미안. 응?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거. 그 접근 방법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불가능해. 못 찾아 그걸로는. 왜냐면은 결국에는 표준화 시켜서 우리가 확률 계산하잖아요. 저걸 딱 봐봐. 저렇게 바뀌거든. 이거 3차함수 미분해서 들어가야 돼요. 삼차함수 최대 최소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균이라든가 표준 비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로는 풀 수가 없어요. 진짜 무슨 몰라. 그치.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정의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게 정의대로 문제 풀면은 무조건 다 풀립니다. 왜냐면은 수능 자체도 정의로 풀면은 다 풀리게끔 만들어요. 진짜로. 유튜브로 키고. 오케이.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표준화만 하면은 확률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생겨요. 표준화만 하면은.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최대 나와요? 뭐 3차 함수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얘는 0에서 중근 나오고 2분의 3에서 근 나오는 3차 함수가 되겠죠? 당연히 극대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t가 1일 때가 될 겁니다. 괜찮죠? 괜찮아. 1대 1대 1? 오케이. 자, 그래서 t는 1일 때가 최대가 되니까 얘는 최대가 z값이 t에다가 1 집어넣은 거라서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t는 1일 때니까. 그래서 2분의 1이면은 0.191로다가 0.5 더한 거니까 0.692로.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 번 풀어본 상태에서 이걸 푼다 의미가 없어요. 내신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다시는 이 문제가 나올 일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내요. 진짜로. 지금 얘는 수능도 아니고 평가원이죠. 평가원보다 수능이 더 기똥차게 만들어요. 좀 더 어려워요? 더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평가원을 교육청 기똥차게 잘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설만 엄청 푸는 친구들. 교육청은 그러니까 사설이랑 교육청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근데 교육청을 굉장히 잘 푸는데 평가원에서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를 한 번에 풀어내는 게 아니고 얘네를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친구들. 근데 교육청은 진짜 달코 다른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끔씩 희소하게 잘 만드는 문제가 한두 개씩 있는 거 정도? 거의 있는 거 거의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사설도 있는 거 그냥 계속 리바이벌해서 문제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되는데 얘가 막혀요. 왜? 평가원은 적어도 킬러급 이상 되는 4점짜리 문제들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요. 평가원은. 그 몇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왜요? 저것도 하면 저것도 할 줄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문제를 처음 풀어서 맞춘 친구랑 이 문제를 처음엔 제가 손도 못 대다가 몇 번 설명 듣고 나니까 아 그때는 해볼 만해. 익숙해. 그래서 푸는 친구랑 차이가 있겠죠?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거 표를 안 줘서 못 푸는 거지 풀 수 있네요. 응? 이거 그냥 정의대로 좋아하는 거는 그 표를 안 그치? 그냥 표를 안 줘서 그렇지. 그 표만 주면 풀 수 있네요. 어떻게? 얘 최대면. 응. 이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적으면 되는 거지. 최대값. t는 4분의 3이 아니고 1 나와요. 그거 틀렸어 그게. t가 있긴 나온다는 게 어떤? t가 1일 때가 최대예요. 지금 얘가 최대가 되려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거 자체가 틀렸어. t가 1이 되게 하는 것 자체를 못 구해요. 그래프만 가지고는. 어떻게 이리지? 그래서 정의대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3... 1인 이유 한번 알려줄 수 있어. 지금 이걸로 간 거야. 이거 최대가 되게 하는 t 값이 1인 거예요. 3차 함수. 알겠어. 그래서 평가원도 어려운데 수능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현역생들은 수능을 그 t가 1이라는 게 아니에요. p가 1. p의 평균이 1이라고. p의 평균이 1이라고? 예. 난 p의 평균이 4분의 3이라고. p의 평균이 p가 뭔데? 요거? px. 이게 평균이 4분의 3이라고? 예. px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확률 질량 함수인데? 예.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함수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지. x의 평균이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x 평균이 4분의 3인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만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게 t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평균이 1일 때여야지만 최대가 나와요. 근데요. 고3은 교육청도 시험을 봐요? 고3만 교육청을 봐요. 재수생은 안 보고. 근데 응. 그럼 3월달에 교육청이 되는 3월 교육청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보게 하려고 교육청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그래서 고등학생들 보게 하려고. 교육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2, 고2는요? 고1, 고2도 그래서 같이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전국 모의고사는 고1, 고2는 안 보게 하지. 전국 모의고사가 평가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1, 고2는 안 보게 한다고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름 자체가 아주 안 좋게 좀 표현되는데 일제고사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일제고사를 보게 한다. 일제히 다 보게 한다. 줄 세우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해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 말도 안 되지 않아? 그럼 수능은 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래놓고 고3 때는 전국에 있는 고3들이 다 보게 하고 평가원 수능은 다 보게 하잖아. 고1, 2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고1 때는 3월 모의고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보는데 경기도에 있는 학교는 안 봐요. 맞아. 쌤 저희 그러고 고1 때 6월 보고 안 보지 않아요? 그지 안 보지. 거기 이제 경기도가 보고 우리가 안 보고. 경기도는 고등학교 9시 등교래요. 아 그래? 그럼요. 진짜요? 미쳤나 봐요. 아 진짜. 왜 우리는 7시 반까지 등교를 해야 되고. 그치. 7시 반은 좀 세다. 근데 진짜 난 이해 안 가. 나중에 우리가 정치인이 돼서 저 교육청도 가야 돼요? 다 봐야 돼. 고3은 다 봐야 돼요. 고3은 교육청 평가 수능 다 봐. 설명 안 되나? 못 빼. 재수생들은 평가 안 하고 수능만 봐요. 평가를 안 봐도 되지 않아요? 평가원? 아니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는데 솔직히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고3하고 같이 시험 보는 시험인데 한 번이라도 실전을 경험해 볼수록 좋지. 평가원은 좋은데 교육청은 아니잖아요. 누가? 고3들? 교육청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데. 아니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아니 이거 3개밖에 안 돼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이건 거기다 또 실전이야 얘는. 그런 데만 있죠. 2번만 하면 돼? 실전이죠. 진짜 큰일 난다니까. 교육청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사설을 보는 마당인데. 사설이 낫죠. 사설보단 얘네가 낫지. 근데 지나다 보면은 약간 4월, 7월달에 약간 지나가게 되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사설은 솔직히 말해서 해봐요. 이게 사실 아무리 권위 있는 사설 모의고사라고 해도 이 몇백 명 안 돼요. 같이 보는 사람이. 사설을 모의고사를 같이 봐요? 같이 보지. 뭐 대체에서는. 이거 학교 훈련 한다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근데 교육청 봐봐요. 이 고3들은 다 보는데 몇십만 명이 같이 보는데. 문제가 똑같잖아요. 얘네보단 좋아. 이거보단 좋아요. 그거 같은 거 보면 사설도 좋던데. 사설 좋긴 해. 사설 좋긴 한데 퀄리티는 고우면 사실 별 차이 안 나요. 교육청이나 사설이나. 진짜로. 이것도 조접한 건 매한가지라서 아무리 깔끔하게 만들어도 지저분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육청 버릴 생각하면 안 돼. 진짜로. 그리고 그러니까 1학기 때 내신 준비하다 보면은 당연히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평가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런 거 볼 여유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3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1학기 내신 중요한 친구들은 여기에 목매달아서 하지 말고 얘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봐요. 진짜로. 내신 중요한 친구들은. 그럴 때까지 신경 안 쓰긴 했는데. 우린 해야 돼. 우리는 신경 써야 돼. 3, 4월에 신경 써야고요. 3월은 좀 써요. 싫어요. 3월과 1월 갖고 어떡해. 3월이 뭔데요? 3월 모의고사.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3월 모의고사 그치 스타트라서 실제로 여기가 가장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아요. 300년 나왔잖아요. 300년 나와도 돼요? 알았어. 일단은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알았어. 미안해.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5시 20분 그 다음에 추정으로 들어갑니다. 개념 설명만 진짜 1시간 걸리니까 핵심적인 것만